고등상 수학의 셈 2강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좌변과 우변을 계수를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꼴, 요런 꼴이 있을 거고, 이 식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넘겨놨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꼴은 ax 플러스 b는 0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겠죠. 뭐 두 개 다 뭐 누가 많이 나온다는 볼 수는 없고, 둘 다 항상 나오는 꼴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 가 기본이기 때문에, 계수, x계수들은 x계수들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 그래서 a는 c이고 b는 d다. 요런 형태, 첫 번째 꼴은 요런 형태로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요 두 번째 꼴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꼴은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면 x에다가 2를 넣어서 1 곱하기 0은 0이고 2 곱하기 0도 0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 곱하기 0도 0도 계속 x에다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0이기 때문에 x가 포함된 식이 나오면 항상 x 앞의 계수와 상수항, 얘 둘이 반드시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b도 0이다. 물론 얘도 2고겠죠. 2고. 그래서 꼭 2차가 아니라 1차가 아니라 2차식도 항등식을 만든다면, 요거는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 즉 계수들을 각각을 전부 다 0, 0, 0을 만든다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a는 0이고 b는 0이고 c도 0이다.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다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 값에 1, 2, 3, 4, 즉 m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항상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걸로 묶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m의 계수와 상수항이 전부 다 각각이 동시에 0이 된다.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도 마찬가지죠. 뭐로 묶어준다고요? k로 묶어서 k가 있는 것과 k가 있는 애들과 k가 없는 애들을 각각을 묶어서 이 k계수와 상수항 자리가 어떻게 0이 된다면 동시에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계수가, 그러면 계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요게 우리가 지금 미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을 분류를 하면 두 가지, 방금 우리가 선생님이 첫 줄에서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해야 되니까 x계수는 x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고 했죠?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의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에요. 계수비교법. 2차는 2차, 1차는 1차, 상수는 상수. 물론 3차가 있으면 3차끼리도 비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비교한 걸 계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수치대입법을 주로 즐겨 쓸 거다. 계수비교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양변에서 비교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 수치대입법은 사실상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데 익숙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고등과정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소개시켜 드리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c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 선생님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에다 1이 아니라 2를 대입한다면,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한다면 좌변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은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b가 없어지고, 여기서 2가 들어가면 c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a 값이 남죠?
그래서 A를 이렇게 찾는 방법, 물론 이제 B, C를 더 구하기 위해서 다른 값을 대입해야 되지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X를 어떤 숫자, 특정 숫자를 대입하는 걸 수치 대입법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1강에서 직접 나누기나 조립제법들 이런 걸 공부를 했죠. 특히 선생님이 조립제법의 계수 조심해라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리는 요거는 뒤쪽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앞에 항등식 공부하고요. 항등식 공부하고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하는 꼴을 찾아라. 기역 좌변 우변근이 완벽히 똑같죠. 그 다음에 디귿 어때요? 디귿 분배하면 좌변 우변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인 것은 뭐 여기는 AB를 아직 AB는 오 선생님 이거 항등식 꼴 아닙니까? 얘가 항등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가 1이고 B가 0이다 이런 뜻이지. 지금 이 상태는 AB를 모르기 때문에 항등식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완벽히 일치한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 항등식일 때 얘 이제 항등식이라고 문제 출제자가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히 X계수는 X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완벽히 똑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얘를 무슨 법이라 한다고요? 네, 계수비교법이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A-1이 3이고 B-2가 2고 C-3은 1이다 해서 A, B, C를 찾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다음 등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인데 2번과 다르게 수치대입법으로 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번은 A를 구하고 싶으면 A 문자 여기다 2를 넣으면 A가 0 곱하기 A니까 A가 안 구해지겠죠. A를 구하고 싶다면 B란다. X에다가 0을 넣어가지고 X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2를 대입하시고 2를 대입하시고 2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0은 2 대입해서 5다. 그래서 A가 구해지는 거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B를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X가 사라지겠죠. 여기 A가 0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0 더하기 2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B 0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대입하는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쓰고 있어요. 위를 대입했더니 요놈이 4다.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걸 수치대입법이라 한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3하고 2를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것을 수치대입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그런 수치를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앞에 4강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검산법처럼 표현한다 그랬죠. 요 다항식이 나눠지는 P제수 3x 플러스 P가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표현돼가지고 요 놈을 풀어라.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졌으니까 항등식 개념이고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수치대입 이걸 전개해가지고 P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전개하는 거 금방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마사 3 마일이네요. 그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치대입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고등학교 때는 요걸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요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 아니라 요렇게 분배 계수 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계수 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에 더 익숙해지자라는 뜻입니다. 자, 필수예제 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실수. 여기서 새로운 용어 임의의라는 얘기가 나왔죠. 임의에는 뭐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임의의 어떤 숫자를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1부터 10까지에 내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골라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1도 넣어야 되고 2도 넣어야 되고 3도 넣어야 되고 이걸 다 넣어야 되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의는 간단히 모든 항상 즉 다시 말하면 통틀어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임의의 실수 X, 모든 실수 X, 항상 성립하는 실수 X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등식이 되라. 즉 다시 말하면 좌변과 우변을 일치시켜라 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세수 A, B, C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죠?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2차, 1차 상수, 2차, 선생님 1차가 없는데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죠, 여기 부분이. 상수항 비교하는 거니까 1번은 무슨 법? 개수 비교법이 좋겠다. 선생님 수치대입법을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되겠지만 이미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냥 비교하면 될 걸 다시 수치대입법으로 생각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차 계수는 2차 계수끼리 마이너스 3a 플러스 c가 정확히 계수니까 이건 0이고, 그 다음에 6은 마이너스 c다. 단계별로 c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a가 나오고,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흐름상 a, b, c가 다 나오게 돼 있죠.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값에 관계없다, 임의의 x에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이게 같은 걸로 보여야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할 때 지금 계수 비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수 비교를 한번 해보죠. 계수 비교를 한다면 3a 플러스 2b의 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이것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되세요. 뭐 이걸 마이너스 묶어주고 아름답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비교할 거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a, b가 짠 하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수비교법으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죠. 임의의 x에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다, 전부 다 항등식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세 상수 a, b, c를 구하세요. 1번 수치대입법 하겠습니다. a를 구하고 싶으면 b, c가 없어지는 어떤 값을, x값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x는 1, 0 되는 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처럼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걸 가끔가다 놓치시는데 x다 0,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0, x는 1,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를 먼저 찾고 싶다면, 물론 순서대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 a를 먼저 찾고 싶다면 b, c가 동시에 0 되는 거, 즉 이 부분이 동시에 0 되는 거 0을 대입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0, 0, 0 없어지고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뒤에는 다 어디 갔어요? 다시 말하지만 0을 대입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0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등, 이게 하나의 항으로 구분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b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둘 동시에 있는 거예요.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3, 4, 2는 2를 대입해서 없어지고 b 곱하기 1 곱하기 2, 뒤에는 1 들어 사라졌죠. 세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0이네요.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없어지고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c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fx에 대한 등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저기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2에 fx는 x5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 고변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여기에 지금 둘이 곱하면 2차죠? 여기가 5차죠? 그럼 여기 있는 몇 차죠? 3차식이 될 거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fx가 궁금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는 이 ab, 여기 있는 ab만 찾으면 된다고요. 뭐죠? 여기 ab만 궁금하다고 써져 있잖아요. fx가 궁금하면 직접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b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거냐? x에다가 수치대입법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이 뭐가 되죠?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0, 마이너스 들어가면 0이니까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1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고 2를 대입했기 때문에 2 5제곱 32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에 푸시면
바로 수치 대입법으로 fx를 몰라도 a, b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풀이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무슨 법에? 수치 대입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 갈게요.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항상 무슨 검산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다 잠깐 정리할까요? 자,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보통 qx라고 쓰고요. 나머지가 rx다. 그렇다면 얘를 fx p제수는 제수 나누는 수 gx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다항식 표현이 지금부터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요것을 이걸로 나눌 때 그랬으니까 1번식은 필수에서 3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에다가 자, 항상 좌변과 우변에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차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차수. 좌변이 3차기 때문에 우변은 몇 차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3차기 때문에 2차와 당연히 몇 차가 곱해져야 되죠? 1차가 곱해져야지 둘이 곱해서 3차가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을 직접 나누기를 하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요거를 이걸로 직접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계수, 우리가 여기서 계수를 빨리 찾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3차 계수는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3차가 여기는 상수항 1차 3 다시 말합니다. 3차식이니까 요놈 2차식이고 요놈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에서 여기에 3차 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애는 1차 상수니까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3차 계수 1이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포인트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남았죠? 1차식에서 상수항이 남았죠. 그럼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 상수를 비교했더니 여기가 숫자가 있지만 여기 문자니까 안 되죠. 그러면 특징적인 게 누가 완벽히 나왔죠? 이건 안 되니까요. 얘가 바로 3차식이 2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 온전히 나왔죠. 그럼 2차 계수는 1차랑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상수랑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둘이 만나면 여기가 현재 둘이 여기에 1이죠.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당연히 4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몇 차가 없어요? 2차가 없어요. 2차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4가 결정될 거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쓰셔야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전개해서 P와 Q를 찾는 방법을 바로 계수 비교법 방법으로 본다면 이번엔 요런 방법 요런 방법이 창피한 방법이 아니라 단지 좀 복잡하지 않느냐 좀 더 고급지게 빨리 풀면 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방법이 또 통할 때가 있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qx가 될 거고 둘이 뺍니다. 그래서 둘이 뺐으니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q의 x 마이너스 4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맞춰야겠죠.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q가 될 거고 둘이 뺍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q 플러스 분배되기 때문에 플러스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q 이게 0이다. 그래서 어디 부분과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라고 선생님이 썼던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느낌적으로 쓴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0. 즉 다시 말하면 P-Q 플러스 4는 0. 어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Q는 0. 여기서 Q 나오고 P 나오겠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물론 이 정도는 굉장히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식이 많겠지만 고등수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수 비교, 직접 나누기 다 익숙해지자. 2번 나머지가 똑같은 문제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1차식 상수항 플러스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가 이 전 문제와 다르게 1번과 다르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거를 나머지가 뒤에 있으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좌변으로 이항할 수 있겠습니까?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죠. 8. 그래서 방금 첫 번째 무슨 방법? 계수를 직접 비교해서 찾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여기 3차식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x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특징적으로 누가요? 1차, 2차 계수가 마삼이기 때문에 요렇게와 요렇게 밖에 없다. 그럼 요 놈이 1이지 않냐? 그러면 딴 데 없다고요? 마이너스 4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맞겠다.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둘이 곱하면 여기 상수항이죠. 상수항. 둘이 곱하면 요것밖에 없죠. 그래서 Q는 2가 되는 거고 Q가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P 마이너스 지금 여기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네요. 1차 P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는 자 상수항 1차 찾아가야죠. 2와 그 다음 1차가 상수 찾아러 가야죠. 마이너스 4. 딴 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래서 3이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계수 비교법 방법이다. 선생님 이거는 오히려 또 직접 나누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직접 나누기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계수 비교법을 더 많이 한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발전 예제입니다. 발전 예제 좀 어렵다는 소리죠. 전체적으로 교재 특성상 필수 예제보다는 발전 예제가 조금 더 어려운 감이 있는데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요거를 전개한다. 이거를 직접 50번 전개한다는 건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 50번 전개하지 않고 얘를 찾을 수 있으려면 뭔가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에서 이 앞에 있는 계수 1, 1, 1, 1에서 이 계수들을 합친다면 상수항 포함이죠.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계수들을 합친다면 여기 있는 계수들을 다 합친다면 문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이 들어가면 된다. 다시 한번 느낌 살리고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상수항을 포함한 계수들은 얘들이고 x에다가 1이 들어간다면 문자가 현재 1의 세제곱 1이고 1의 제곱도 1이고 x도 1이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여기 있는 문자 즉 계수 상수항으로 표현된 문자들 이 계수들만 남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수들의 합은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는 거예요. 다항식에서 쭉 전개된 다항식에서 계수의 합은 문자의 1대입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문자 선생님 A, B, C, D도 문자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X, Y 이것들은 X라고 하는 항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계수 상수항으로 보자 있는 얘기입니다. 상수항으로 봤을 때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x라는 문자 값에 2를 대입했기 때문에 계수들만 살아남아서 모두 계수의 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x에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를 잘 안 보이니까 1번식으로 할게요. 1번식에 x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갔겠죠? 그럼 좌변은 1-1 더하기 뭐가 됐습니까? 0이 돼버렸네요. 0은 1 들어갔고 1 들어갔고 1 들어갔고 계속 끝까지 1 들어갔으니까 문자는 생략 0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생략되죠. 그래서 A0, A1, A2, A3 이렇게 쭉 다 쓸 수 없으니까 A 100번까지 99번 해서 A 100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A0부터 A 100까지 합쳤다? 이게 계수의 합이라고요 여러분. 계수의 합.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구하라 했으면 이걸 구하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0을 x에다 2를 대입하셔가지고 0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구하고 싶은 게 짝수번과 홀수번이 있다면 홀수번들만 따로 더해라 이런 문제가 또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또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짝수와 홀수가 분리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짝수 홀수를 어떻게 분리하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얘를 갖고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x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합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면 이게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 b, 홀수제곱은 마이너스 2, 짝수제곱은 플러스 2로 상수항은 참고로 계수들의 합 이 부분에서는 짝수항에 속합니다. 짝수항. 참고로 상수항은 0번, A0 0번. 이게 1, 4, 5가 홀수고 2, 4, 6, 8이 당연히 짝수지만 상수항은 그러면 짝수번호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짝수번호 항과 홀수번호 항의 분리가 됐죠. 물론 홀수번호 앞에는 뭐가 붙었나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붙었죠, 지금? 마이너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인하여 자, 1번식에다가 1번식에 x는 뭘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물론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지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표시해보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갔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고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1 제곱 백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로 안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2, 3, 4네요. 4의 50제곱은 A0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x가 없으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1 그 다음 여기는 다시 A1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여기는 요 착한 어린 눈에는 보이죠? A3 여기에 A3번에 X 세제곱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홀수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가 계속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99번은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홀수니까요. 100번은 플러스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번호들이 얼마였죠? 이제 선생님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홀수 번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4 같은 경우는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50제곱이면 여기에 50제곱이니까 지수법칙 둘이 곱해서 2의 100제곱이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번호는 짝수 번호끼리 쭉 100번까지 짝수 번호끼리 열심히 묶고 홀수 번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묶죠. 홀수 번호는 홀수 번호끼리 A1번, 3번, 5번 쭉 해서 A 99번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자 우리가 위식에서 0번부터 100번까지가 0이었죠. 그래서 0은 얘들도 짝수 번호는 짝수 번호끼리 똑같이 어쩔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홀수 번호는 홀수 번호끼리 물론 여기 있는 식은 당연히 쭉 더해져 있으니까 짝수 번호, 홀수 번호도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길지만 얘 우리가 원하는 홀수번이니까 당연히 얘들을 더해야겠습니까? 빼야겠습니까? 얘를 더해버리면 홀수번호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 홀수번이 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홀수번호인데 더해버리면 사라지니까 원하는 건 홀수번호니까 둘이 뭐 해야 된다? 빼야 돼서 짝수번호를 날려버려야겠죠. 그래서 2의 100제곱은 더했으니까 2 묶음, 홀수 묶음, 홀수 묶음 두 개의 그냥 홀이라고 할게요. 홀수 묶음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참고로 2의 100제곱을 2로 나누시면 2의 50이 아니라 100 빼기 1 지수법칙이죠. 그래서 2의 99제곱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홀수 번호는 2의 99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어려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항식 x 세제곱 이거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다른 말로 궁금하다, 누구만, 나머지만.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그 나머지 정리의 표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검산법인데 어떠한 수를 우리가 3으로 나눴답니다. 어떠한 수를 3으로 나눴대요. 어떠한 수를 3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4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4가 안 되죠. 3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3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 범위가 있을 거다. 자연수 입장에서. 그러면 0, 1, 2까지만 되죠. 우리가 숫자를 갖고 하면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여기 있는 이 gx 나누는 수, 제수라고 그랬죠?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관계에서
요 gx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꼴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수꼴. 나머지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 꼴이 돼야 되고 3차식이면 나머지가 2차 꼴이 돼야 합니다. 물론 계속 갈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주로 3차까지밖에 안 나온다. 다시 말합니다. 나누는 수, 나누는 식이라고 그랬죠. 나누는 식,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제수, 나눌제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면 1차식. 선생님 상수항으로 못 나누네요. 상수로 나누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 꼴. 그래서 2차식이면 나머지가 1차 꼴. 3차식이면 나머지가 2차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누면 아니 여기는 우리가 1차식을 줬다 그러고 생각하면 되니까 상수꼴 보통 우리가 a 1차 꼴 ax 플러스 b 2차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별이 5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놓치시면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틀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나머지 정리에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어려워요 선생님 저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갈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가세요. 그래서 5번 가겠습니다. 5번에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몫을 qx를 할까요? 나눈 나머지를, 자 여기를 나머지를 뭐 나머지 이렇게 쓰란 얘기도 아니고 뭐 rx 이렇게 쓰란 얘기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실수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나누는 수 지금 누구로 나눴죠? x 플러스 2로 나눴지 않습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공부한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무슨 꼴? 상수꼴, 즉 한차수 낮은 꼴 A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선생님 여기가 반드시 A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이런 문자가 있으면 여기를 다른 문자로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꼭 A가 아니라 상수 꼴을 얘기하니까 대표 문자가 A일 뿐이지. 여기서 A, B를 썼으면 여기는 뭐 C를 쓰든 D를 쓰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M을 쓰든 N을 쓰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상수 꼴로 표현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나머지 요게 궁금하다고요. 요게 궁금하니까 선생님 QX를 못 구하는데요. QX는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 공부한 수치 대입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계수 비교가 아니라. 왜냐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시면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여기 그래서 풀이법이 x는 마이너스를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8 4 4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a다. a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산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를 뭐 우리가 q 프라임 x로 할까요? 뭐 다시 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열강을 했더니 빅스비가 좋아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가 x 플러스 2로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슨 꼴이다? 상수꼴이다. 뭐 2x 플러스 2로 나눴네요. 네. 2x 마이너스 4로 나눴죠. 2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누는 수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무슨 꼴? 상수꼴이다. 선생님 A를 썼는데요. 그럼 뭐 여기 B를 써도 되는데 여기를 또 A로 쓰셔도 된다고요. 물론 여기를 Q로 X로 다시 쓰시면 이건 문제는 위에하고 아래는 별개니까요. 여기는 여기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신다고요? x에다가 여기 0만 qx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신다. 8-16 플러스 4 플러스 4가 a다. 원하는 나머지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6번 갈게요. x에 대한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번엔 나머지를 대놓고 줬네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봐볼까요?
자, 검수한법처럼 공부하자.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5이다. 완벽한 검수한법처럼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선생님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궁금하다면서요. 나머지를 줬는데 왜 궁금해. 다른 걸 지금 a를 구하라고 하는데 표현을 나머지 정리 꼴로 표현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1. 왜요? q의 정체를 모르니까 날려버리려고요. 이런 뜻이라고요. 마이너스 1. 차수가 안 맞죠?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없어지고 5다 하면 a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쵸? a가 짠 하고 나타나죠? 네, 이렇게 a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 x에 관한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어떤 다항식을 나누어 떨어진다. 어떤 다항식이 뭔가의 곱셈으로 표현된다. 인수분해죠. 다시 어떤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x가 x와 x 플러스의 곱셈으로 표현된다. 12가 3 곱하기 4로 표현된다. 얘는 숫자에서는 약수라 그러고 문자에서는 뭘 한다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인수죠. 인수. 네. 그 인수분해에서 그 인수 어떤 다항식을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항을 인수라 한다고요. 인수. 그래서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뭐라 그러냐면 인수정리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 된다. 인수정리다. 같은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요 3차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거 x- 말고도 누군가의 물론 3차잖아요. 3차 누군가의 곱셈이 있다. 그럼 반드시 얘가 두 개로 이렇게 된다? 아니죠. 얘는 모르죠. 아직 한 개로 통째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x-2는 약수 숫자로 따지면 약수 인수정리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무슨 법? 수치대입법. qx의 정체를 모르니끼니 x에다가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그래서 8 플러스 여기다 쓸게요. x에 2.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써주지는 않겠지만 여기다는 지금은 써주겠습니다.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8 플러스 4k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다. 어떻습니까? 느낌 오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k는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인수인 거, 즉 인수분해 됐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뭐 치환 인수분해는 아니고 뭐 이걸 묶어갖고 이제 되긴 되네. x 세제곱으로 요거 x 세제곱을 묶으면 x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가 되지만 지금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무슨 법으로다가 조립제법. 다시 말합니다. 이건 x 세제곱으로 묶어가지고 x-2가 공통항이고 여기서 마이너스면 x- 공통항에서 그렇게 묶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공부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조립제법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몇 강? 1강. 1강에서 조립제법 나왔죠. 그러면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는데 다시 말하면 요 x 4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뭔가가 예를 들어서 4개인지 3개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요걸 찾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x-1 있다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0으로 만든 거를 먼저 찾습니다. 했더니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0이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1로 조립제법을 할 거다. 조립제법은 계수만 가져오죠. 1 마이너스 2차가 없어요. 0입니다. 2차가 없으면 0으로 쓰라 그랬죠. 방금 우리가 누구로 0을 만들었죠? 1로 0을 만들었죠. 1을 씁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내려온다는 건 더해서 내려온다는 소리죠. 곱하고 내려오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0 되는 걸 찾았는데 이 나눈 걸 나눴는데 마지막 0이 안 되면 내가 계산 잘못했다는 소리죠. 그럼 다시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이건 몇 차식이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세라 그랬죠. 상수항 1창, 2창, 3창 이렇게 세라 그랬죠. 그럼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소리죠. 왜냐면 2차 정도 돼야 우리가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다른 숫자를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숫자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4개로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상수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4개가. 그럼 여기 플러스 이 자리는 반드시 얘들끼리 곱해서 나누어졌을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상수항 자리는 여기 있는 4개가 곱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인수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2에 다시 강조하면 세모, 네모, 별, 하트 곱해서 2가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누구의 약수? 2의 약수, 즉 다시 말하면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여기 끄트머리가 2가 상수항이 있는데 갑자기 3으로 조립제법 될 리는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약수이니까 1, 2 이런 얘기죠. 1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2, 2. 그러면 내려오시면 1. 안 되네요. 그러면 오늘 바꿔야겠죠. 처음부터 찾으면 좋지만 1 마이너스니까 2 한번 해볼게요. 1, 2, 1, 2, 1, 2. 됐네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든가 여기 보통 1, 2 안에서 해결되는데 물론 3까지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4개 중에 이 4차식이기 때문에 4개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2개만 찾으면 몇 차로 다운이 되죠? 상수 1차, 2차로 다운이 되죠. 그럼 2차에서는 그냥 직접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은 자 이게 근이기 때문에 근 x 마이너스 1로 쓰셔야 되고 요것도 근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로 쓰셔야 되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상수 1차 2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인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기억 있죠? 기억? 네 x 마이너스 2 니에 디귿 있죠? 물론 이거 곱해진 게 있었으면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해진 게 있었어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요거 서로 이렇게 곱해도 다 인수예요. 이렇게 다 곱해도 다 인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 즉 나눠 떨어지게 한다. 계속 같은 말로 들리라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수, 나눠 떨어진다. x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건 뭐예요? x 플러스 1로 나머지 정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특별히 쓴 거죠. 이건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란 말이 나오면 이걸 근으로 만드는 x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죠. 왜냐면 여기도 어차피 지금 이게 현재 a를 찾기 위해서 우리 x에다 뭐 넣기로 했어요? 마이너스를 넣기로 했죠. 그럼 여기 0 되니까 a가 찾아진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0이다. 그래서 a를 짠 하고 구한다. 이게 포인트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 필수 예제 5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1번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몫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qx 나머지가 7이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현재 몫을 모르니까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겠죠?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1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서 모르는 몫을 소거를 하고 원하는 a값을 찾는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3은 7입니다. 그래서 여기 5니까 넘어가면 a는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2로.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뭐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랬기 때문에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우리 방금 구한 2를 대입해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아까 x q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q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나머지를 쓸 때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패턴이죠. 1차면 상수, 2차면 1차, 3차면 2차 꼴. 나누는 수하고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죠. 네. 그래서 1차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꼴? 상수꼴. 그래서 A라고 써려고 봤더니 아까 A라는 문자를 썼죠? 그러면 센스 있게 A가 아니라 뭐 B라든가 C라든가 뭐 M이라든가 다른 문자로 써준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X에다가 이 Q 프라임 없앨 수 있도록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B 값이다. 원하는 나머지 값이다. 그래서 원하는 나머지 B 값은 없어지고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산수 혹시 틀리면 책 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세요. 선생님이 강의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2번 할게요. 다항식을 이것 fx, gx가 있는데 이것을 둘 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요것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가 a를 썼죠? 나머지를 우리가 b라고 한다고 치고 gx라고 하는 다항식을 x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했는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 프라임 x로 나머지를 c라고 한다면 얘 둘이가 같답니다. 그러면 요거 있는 식을 우리는 방금도 아까도 강조했지만 뭘 대입한다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를 날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b 나머지가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c 이렇게 되는데 b와 c가 같으므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 좀 다른 거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래서 넘어가면 2a는 0 그래서 a는 0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식을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주고 식을 간단히 하고 풀어주고 간단히 하고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자, 이제 다항식 이걸로 나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에다 2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7이다 라고 이 중간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쓰는 연습을 이제 점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뒤에 갔을 때 식이 길어질 텐데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쓰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다 그랬으면 묻지도 따지 말고 1을 무조건 대입하시는 겁니다. 어떤 수로 나눴다고 나오면.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바로 쓸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3은 7이다 이렇게 바로 표현이 돼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것을 이걸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머지가 같다 바로 같다라고 이제 나중엔 바로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빨리 한다면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랑 같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필수제 6번 가보죠. fx를 x-2,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x-x 플러스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것의 값을 또 구하세요. 자, 항상 이 나머지 정리에서는 정리하는 패턴이 중요하다로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습해보죠. 1번 f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4라고 했답니다. f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지칭을 하고 마이너스 5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방금도 강조했지만 지금 얘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눴다 그러면 바로 뭘 대입하라고요? 1을 대입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 f1은 1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4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없어지고
f-2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빠르게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된다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fx라는 다항식을 x-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 프라임 쓰면 뭐 gx라는 다항식으로 쓰시면 돼요. 뭐 hx, gx 알파벳 순으로 플러스 자 여기다 나머지라고 써서 여기다 나머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수 제수를 보시라고 그랬죠. 계속 나누는 수가 2차 꼴이면 나머지는 그보다 한 차수 낮은 1차 꼴 ax 플러스 b라고 쓰셔야 되고 혹시 다른 문자로 썼는 거 확인하시라 그랬죠? 네, 다른 문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b를 찾아야 이게 나머지 또는 rx 나머지가 보통 rx니까요. 이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목 gx를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2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도 2라고 마이너스 대입하실 거고 여기 준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식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하시면 f1은 없어지고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a 플러스 b.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f-2는 없어지고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고 이 값이 f1이 여기 4가 있죠. 네, 여기 4가 있습니다. 여기 4가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써져 있죠. 마이너스 5 둘이 연립방정식.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될까요? 둘이 지금 현재 b가 맞춰지니까 빼면 되겠죠. 둘이 빼면 3a는 둘이 뺐으니까 9다. 그래서 a가 3이고 a가 3이 들어갔으니까 넘어가면 b는 1이다. 자, 이게 정답이 아니죠.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지 a, b를 구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최종 정답을 깔끔하게 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2번 가겠습니다.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6이고 2f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이걸 보자마자 뭘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대입했기 때문에 f-1 플러스 1은 6이다. 왜냐면 들어가서 없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3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2f3-1은 1이다 라고 이제 바로 쓰실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니까 2f3-1은 1이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 그 다음에 fx는 이걸로 나눌 때 나누는 수를 아까는 친절하게 인수분 해줬죠. 하지만 지금 인수분해 안 해줬죠. 그럼 내가 알아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입값은 대입값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fx라는 다항식을 x-3, x 플러스 1 어디 있어요? 인수분해 이거 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몫이 q 프라임 썼으니까 gx 나머지 자 나눈 수 2차 꼴 나머지 1차 꼴.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3 대입,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 이것도 나중에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제 나중에는 꽂아 넣습니다. f3은 없어지고 3a 플러스 b, f-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 f-1은 넘어가면 5.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2니까 f3은 1. 여기서 정리해서 가져온 겁니다. 둘이 뭐하면 b가 사라지죠? 빼면 사라지죠. 4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4. 그래서 나머지는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깔끔하게 써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필수유지 6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발전 예제입니다 여러분. 발전 예제 어렵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뭐가 어렵냐 봤을 때 나머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풀이법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런 좌변이란다. 좌측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80 11 곱하기 7 더하기 12 곱하기 7. 자, 12 곱하기 7 더하기 뭐 11 요런 수가 있다 합시다. 요런 수가 있다면 7 곱하기 12 그러면 84에다가 11 95죠. 95를 예를 들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를 fx란 다항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fx란 다항식이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다라고 쓰시고, 마지막으로 fx란 다항식이 x-1의 제곱 x-2로 나눴을 때 몫이 q 썼으니까 gx, 몫이 gx, 나머지가, 자 이번에는 무려 몇 차예요? 3차죠. 이거 둘이 2차, 2차 곱하면 3차인데 3차는 나머지를 2차 꼴.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충실히 썼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당연히 1차에서는 a, b를 찾아야 되니까 대입값이 2개고 3차에서는 a, b, c를 찾아야 되니까 대입값이 3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1하고 2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됩니다. 방정식의 기본입니다. 문자 구하고 싶은 값이 3개일 때는 대입값이 3개 있어야 풀리는데, 유일하게 풀리는데 1하고 2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변형을 할 거면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한다면 이 3번씩을 1번씩처럼 바꿔줄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여기도 fx고 여기도 fx니까 같은 fx죠. 그래서 여기 3번 표현을 1번 표현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95라는 수는 12 곱하기 7 더하기 11이 확실하죠. 그런데 똑같은 95라는 식을 예를 들어서 3으로 한다 합시다. 3으로 했을 때 3, 4 곱하기 7 더하기 11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95는 3 곱하기 3, 7에 21 더하기 11, 어떤 95라는 수를 15로 나눈다면, 나누는 수 재수면 얘가 나머지 어때요? 오류가 발생했죠. 왜요? 나머지는 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 1, 2밖에 안 되죠. 근데 11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95라는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21하고 여기 11을 직접 3으로 나눕니다. 3, 3은 9, 나머지. 그래서 11 안에 3이 3번 더 들어가니까 여기다 3을 써주고 진짜 나머지 2를 써준다. 우린 요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죠. 혹시나 잘못 나눴으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식을 표현할 것인데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자, 현재 3번식인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라고 하면 나머지가 여기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뭐가 x-2 곱하기 gx, 즉 다시 말하면 요런 얘기입니다. 95라는 수를 12로 돼 있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3 곱하기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21이 들어왔죠. 3으로 묶었을 때 4, 7에 28이네요. 사한수가 틀렸네요. 4, 7에 28이 들어와야겠죠. 28이 들어오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요거를 직접 써준다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넣으면 나누는 수가 몇 차 꼴이죠? 2차 꼴이죠. 나머지는 몇 차 꼴이죠? 1차 꼴이 돼야 되니까 오류가 발생했죠. 다시 나머지가 2차인데 나누는 수가 2차인데 나머지가 1차 꼴,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직접 이걸로 더 나눠가지고 몫에다 넣어주고 진짜 나머지 썼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로 나눠버려요? 1차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버려요.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1이면 11을 3으로 직접 더 나누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게 진짜 몫이겠죠. 물론 여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산된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나눴을 때 진짜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의 진짜죠.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3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항식을 나머지가 제수보다 차수가 같거나 높으면 직접 나눠서 더 넣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x-2의 gx하고 11을 3으로 직접 더 나눠서 더 나눠지는 몫을 더 넣어주고 나머지를 썼듯이 이 다항식을 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요. a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머지는 누구라고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그래서 3x 플러스 1을 써준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해야 됩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다 0 돼버리니까 당연히 여기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번식에서 썼던 요 2번식이 뭡니까? 선생님이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f2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2 들어갔으니까 2 빼기 1 1제곱 1 생략 1 씁시다. 2 들어가면 없어지고 여기 a 여기도 생략하지 말고 씁시다. 0 더하기 a 그래서 2를 대입했으니까 6 더하기 1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f2가 우리 주어져 있습니까? 여기 있죠. 2 그래서 2는 a 더하기 7 그래서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2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a 3, 2, 6, 7 네, 맞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잘 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나머지 부분은 자, 이걸 요렇게 곱하시면 이거와 이게 만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곱하시고 현재 a가 마이너스 5가 됐죠. 이렇게 둘 곱하시고 얘까지 더해야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 나머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다시만 강조합니다. 같은 fx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시면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곱하고 얘까지 더해야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머지 이게 최종 정답이 된다. 예쁘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니까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 가겠습니다.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 자 이제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것을 써 먹어야 됩니다.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바로 해볼게요. 자, 뭘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분해 그래야 값을 대입하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뭘 대입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라고요. 그래서 f-3은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이고 뭘 대입한다고요? 3을 대입할 거라고요. f3은 3 들어갔으니까 6 빼기 9 마이너스 3이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qx 썼습니다. 센스 있게 gx를 할게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9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걸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면 이렇게 먼저 써야 되고 f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gx 플러스 2x 마이너스 9고 그렇다면 여기다 다시 또 뭘 대입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과 3을 또 대입하셔야겠죠.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두 번째 x는 3 f 3은 없어지고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 처음에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이 네모를 찾아냈지만 지금 네모를 바로 안 찾아내고 이렇게 한다면은 너무 복잡하죠. 너무 오래 걸리죠. 복잡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찾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주어진 식은 뭐 하시라고요? 인수분해 하시라고요. 인수분해 하시고 뭘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여기 들어가서 마이너스 15다. 그 다음에 f 뭐 대입한다고요? 뭐 대입 3 대입하면 3 들어가서 6 빼기 9 마이너스 3 이렇게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나눴을 때 그랬으니까 fx를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몫이 qx 좋습니다. qx라고 딴 문자 쓰시면 안 돼요. 2x 플러스 7.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뭐다? 다른 말로 자 q3이다 이 말이죠. 바로 qx에다 3을 넣었을 때 나머지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꼴이니까 간단히 q3이 궁금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x에다 당연히 뭘 넣어야겠어요? q3이 궁금하니까 3을 넣어야겠죠. f3은 9 더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q3 우리가 궁금한 q3 플러스 6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궁금하니까요. 요것만 이건 상수니까요. 요것만 해결하시면 되죠.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11 곱하기 q3 플러스 계산하시면 13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은 11q3 그래서 q3 우리가 궁금한 상수값 q3은 마이너스 11분의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필수제 9번 가겠습니다. 자, 요 다항식이 이것과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빠르게 하는 거 연습해보죠.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정리? 인수 정리. 그래서 당연히 뭘 대입한다? x는 마이너스 1, 뭘 대입한다? x는 2. 왜냐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값들이니까요. 첫 번째 바로 대입할게요. f-1 대입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뭘 쓴다고요? 나머지를 원래 쓰는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정리 0. f2는 2 대입했으니까 3, 8,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0.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식을 간단히 a-b는 넘기시면 마3 넘기시면 4a 플러스 2b는 30이니까 마이너스 30 물론 2로 나누셔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빠르게 한 거고요. 모든 학생이 이게 다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해보면 이렇습니다.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고 여기가 0이란 소리죠. 예, 0 쓰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 q'일 것이고 나머지가 0일 것이다. 자 이제 0 지울게요.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0 만드는 마이너스 1 여기를 만드는 2를 대입할 거니까 이 말은 여기다 2를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0 되죠? 0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3, 8에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은 0이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그런데 이제 아랫줄처럼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익숙이 전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걸 빠르게 인수정리를 느끼셔서 바로 대입하신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 fx를 이것과 이것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 2를 대입하신다. 인수정리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대입하셔서 마이너스를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는 나머지 인수정리 0 2 대입하셔서 3, 8,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0 이렇게 해서 바로 연립방정식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빠르죠?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 인수정리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 해라? 인수분해 해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뭐하고 뭐를 대입한다? x에 1과 x에다 2를 대입하신다. 계속이죠. 나눠 떨어지니까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느껴지십니까? 자, 1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x에 1 대입하시면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는 어쩌다고요? 나눠 떨어진다. 인수정리 0. 두 번째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는 나눠 떨어진다 0. 그래서 인수분해 뭐 이거를 연립방정식 하시면 a랑 b랑 나오겠죠. 그래서 a랑 b랑 나오면 fx가 완성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뭘 대입하라?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이걸 fx로 한다면 이건 뭔 대입하라? f-2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꼴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대입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연립방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4고요.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0이네요. 둘이 빼면 마이너스 3a는 플러스니까 16, 16. 왜 안 나눠뜨리죠? 다시 볼게요. 2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맞고요.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는 0. 그래서 예, 여기가 틀렸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둘이 빼면 30이니까 2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식이 A 나머지 식이란다. 다항식이 2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고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 상수 a, b 썼으니까 c를 구하라. 그래서 양변에 x에다 마이너스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7에 2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가 c 값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고. 자, 이것을 뭐라고요? 인수분해 하시라고요. 인수분해 하셔서 뭐하고 뭐를 대입하신다고요? 2라고 2를 대입하신다고요. 2를 대입해서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는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 0이다. 8이 16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는 나누어 떨어진다. 0이다. 연립방정식 a, b 푸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대입하라고요?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끝난다. 깔끔하죠?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11번 가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 앞에서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우리가 나눠 떨어진다. 조립제법을 연습하라 그랬네요. 조립제법. 네. 지금 현재 조립제법을 연습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연습했던 거 말고요. 조립제법으로 직접 해보죠. 다시 한번 조립제법 생각해 볼까요? 조립제법 언제 한다고요? 조립제법은 어떤 방식을 1차 나눌 때. 선생님 2차인데요. 네.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나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1a 1 b면 자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3차죠. 하나만 더 있겠죠. 이것들 하나하나를 1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이 되는 거고 어떤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인수정리 조립제법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2차긴 하지만 각각의 인수를 찾을 수가 있죠. 숫자 0 만드는 값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수정리를 조립제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립을 할 수 없다를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x를 0으로 만드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뭐로 조립제법 하신다고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신다고요. 그래서 1 처음에 내려오죠. 마이너스 1 a 둘이 덧셈이니까 a 마이너스 1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셈이니까 a 마이너스 2 덧셈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나머지 자 나눠 떨어진다 그랬죠. 인수정리 0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가 인수죠. 1은 2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2a 플러스 2 그래서 더하면 a 플러스 4 나눠 떨어진다. 인수정리 그래서 여기서 a가 나오고요. a가 나오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하셔서 b는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걸 조립제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이걸로 나눠 떨어지면 인수정리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나눠 떨어진다. 두 번째 x에다 2를 대입하셔서 8 플러스 4a 플러스 2 플러스 b는 나눠 떨어진다 0 이렇게 연립방식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조립제법 1 a 마이너스 2 b 상수 1차 2차 3차 네 맞네요. 자 그럼 누구로 조립제법이에요? 당연히 x-의 제곱이네요. x-의 제곱은 x-이 몇 번 있다고 봐야 돼요? 2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1의 제곱은 1로 2번 조립제법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습니다. 자,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요. a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지막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인수정리 나누어 떨어진다. 0.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 왜냐면 x 마이너스 2번이니까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1 나누어 떨어진다. 0. 그래서 여기가 a가 짠, b가 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많이 연습하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